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왜 이러지? 다시 할게요. 숨차. 왜 이렇게 숨차? 방금 되게 불안해 보였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어린 학생. 그러니까. 저번에 혼나서 그래. 아 웃겼다. 잠 깼어.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춘곤증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삶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눈이 동태눈깔이세요. 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좀 자고 왔는데도 피로가 풀리질 않네요. 저도 자고 왔어요. 옷도 갈아입고 너무 더워져가지고. 네,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요. 저희 사실 그저께 올라갔던 5회 부자 되는 법 조회수가 아주 뻥 튀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본인이 발제한 게 조회수가 뻥 뛰어서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을 더 보냈을까? 근데 안느님이 워낙 발제를 잘하셔서 지금 몇 화 안 했지만 확실히 안느님이 발제를 할 때 그 텐션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뭔가 그 녹음 전체의 분위기가 텐션이 높아. 맞아. 그리고 약간 제목도 좀 매력적이니까. 부자 되는 법. 어그로 끌기. 마음이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 여러분 좋겠다, 그 텐션을 이랬잖아요, 오늘도 유지해 주세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제자 누구시죠? 발제자 저입니다. 네. 저 완전 의욕 넘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몽님? 네, 오늘 주제는 I am 그라운드 특집 세 번째 복잡한 세상의 UX입니다. 일단 제가 이 발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저를 항상 소개할 때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대충 산다는 게 뭘까요? 중간 정도 가는 거? 중간 정도 가는 거? 진짜 어려운 적당히? 거긴 한데. 네, 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대충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귀찮은 건 딱 질색이고 한데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발제했던 거랑 완전 반대의 시각이네요. 그렇죠. 그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복잡한 거 다 지우고 이제 그런가? 단순하게 남기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면. 네, 그래서 어쨌든 복잡한 게 너무 많고 고민할 것도 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결정장애여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귀찮아 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빨래하기 귀찮아서 세탁기를 만들기도 하고, 멀리 가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뭐 자동차나 기차, 뭐 배, 비행기 뭐 이런 거 만들고 기술이 점점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생겨난 것 자체가 귀찮기 싫어서 만든 뭔가의 인간의 발전의 도구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공대생의 덕목 중에 하나죠. 자신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았으면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요. 네, 웬만하면 쉽게 배웠으면 좋겠고 다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매사가 귀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대충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대충 산다는 게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저처럼 대충 산다는 얘기인가요? 대충 살고 싶은데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세상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슐라님이 오늘 여기 올 때만 해도 뭐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뭐 고민을 하셨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약간 효율성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느끼기에 하몽님이 정의하시는 대충 산다는 게 주어진 선택지에서 고민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지가 바로 주어져서 고민 없이 그걸 겟하면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거의 뭐 떠먹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안 쓸 수는 없고 어차피 써야 될 거라면 편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 배울 생각은 있는데 공부하고 싶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게으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저는 뭐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물론 의지가 있긴 하나 대부분의 상황에 좀 의지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무언가를 배우는 걸. 네, 뭔가 새로운 게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새로운 게 생기면 좋긴 한데, 뭐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싹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UX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그 실험 결과 중에 사람은 사실 선택지가 많은 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선택지 개수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도 잼의 종류가 2개 있는 상황이랑 8개 이상 있는 상황,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했던 결과 잼의 개수가 적은 쪽이 훨씬 스트레스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게 좋다라고 물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용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거는 잘 디자인된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요즘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 폰이 기능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폰보다 강점이다 이래서 맞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안드로이드 폰이 너무 복잡하다고 아이폰을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쓰는 폰, 약간 부모님 세대가 쓰는 폰이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폰을 쓰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느낌? 아이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한창 아이폰 이제 사용하던 친구가 했던 말이 확실히 아이폰을 사용하면 사람이 심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생각해보면 아이폰이 이미지를 잡는 것 자체도 심플, 되게 간단 명료함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 UX 디자인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폰 자체도 사람들이 정말 쓰기 쉽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라서 이따가도 분명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제가 사실 생각해온 그 그러니까 UX 디자인의 네네. 정의보다 조금 약간 좁은 느낌이 좀 나네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좀 좁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 기계 혹은 뭐 장치가 뭐 원래 가지고 있는 한 목적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 같은 거,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이루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 경험상의 어떤 효율성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시려는 느낌인데, 저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브랜드 경험이라든지 공간을 경험할 때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각이나 감각이나 약간 참여 형태 이런 것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약간 다 다뤄주기 때문에 이게 막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막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그게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얘기하면서 좀 시각이 좁아진 거지 UX라고 하는 그 테마 자체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는 분야죠. 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말하는 게 UX니까 네, 모든 포괄된 기술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UX, UI라는 명칭 혹은 그 분야, 산업,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전공 수업들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 나오면서 생겨난 것들인가요? 아니면 훨씬 그 전부터 있었나요? UX, UI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랑 UI에 대한 개념은 컴퓨터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 뭐 증기기관차가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증기기관차는 누군가가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전엔 뭐 악셀 있고 브레이크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분명히 그 증기기관차를 만든 사람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UX 디자인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 뭔가 명칭을 UX, UI라고 안 했을지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게 될지의 고민을 모두 통틀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간 디자인도 포함되는 거죠. 막 카페 이런 것도. 그러겠네. 그럼요. 가구랑 네네. 이런 거 다 오케이. 포함이겠네. 재밌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게 될 텐데 도널드 노먼의 UX 디자인 특강이라는 책인데 이 도널드 노먼이라는 분이 UX라는 용어를 정의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네네.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UX의 창시자, 인지과학의 대부, 애플 부사장 출신, 심지어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석학 교수, 아이디오라는 디자인 컨설팅 기업 이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구나. 네네, 여기 잘 지내고 계세요. 여기 사진도 네, 있고. 약간 인지과학 쪽을 전공하신 분이면은 약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쪽을 중심으로 한 UX 환경에 대해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드네요. 되게 대본 읽는 것 같았어요. 뭔가 너무 읽는 아 진짜? 안 읽었는데? 아 그래요? 뭐지? 왜? 반전이 안 읽은 거였어. 아니면 되게 로봇 같거나 지금. 네. 조금 부드럽게 할게 이제. 네. 아니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섞여서 탄생한 결과물일 텐데 사실 제가 그렇게 전공적인 베이스가 막 많지는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UX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GUI 툴을 만드는데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는 개발자이지만 만들다가 보니 아까 제가 증기기관차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게 된 버튼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된 분야라서 뭐 그런 인지과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다면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UX, UI가 사실 체계화되고 정리된 게 되게 최근인가 봐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분이 최초로 하신 거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용어만 이제 뒤늦게 나와서 묶은 거지 요거를 딱 어떻게 정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용어를 정의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자. 모여보자. 한 게 얼마가 안 된 거지. 그 전부터 비슷한 고민은 누군가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UI, UX 얘기할 때 보통 방향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물건이나 장치를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장치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한 게 UI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 그 상태로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게 맞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근데 UX는 반대죠.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혹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를 오히려 개발자가 고민하게 된 게 UX가 된 거기 때문에 항상 UI, UX 처음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 방향 얘기를 항상 먼저 하는 것 같아요. UX가 무슨 약자인가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맞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근데 그 UI라는 거, 그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라는 거 자체도 누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창구이기는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요. 사물 또는 시스템, 특히 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접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뭐 컴퓨터와 사람이 소통하는 거는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HCI라는 분야에 또 뭐 연구가 활발하고 뭐 기계랑 이어지는 소통의 관계는 뭐 HMI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저는 이제 UI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각적인 이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뭐 물리적으로 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UX는 그러한 어떤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의 집합체를 UX라고 불러서 저는 UI보다 UX가 좀 더 포괄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이폰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뭐 화면 디자인이나 뭐 장면 간의 전환 뭐 이런 거는 이제 U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기기와의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이 갖고 있는 AS 정책도 UX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사용자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몇 가지 또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써야 할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방에만 해도 마이크, 뭐 노트북, 에어컨, 시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공대생이라 그런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런 게 참 반가워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즐기는 네, 성향. 세상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상한 사람 그런 걸 좀 같은데. 그러니까 왜, 뭐 왜? 오늘은 또 뭐가 새로 나왔나 뭐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 중에 자금 사정이 좋으신 분들이 얼리 어답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네. 이것저것 사고 네.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네, 노력을 어떻게든 하는 새로운 걸 해보려고 지금 시기적으로 5G라는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가입자가 몇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벌써요? 네, 지금 뭐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기사도 많고 시기상조라는 말도 많고 그것 때문에 4G도 느려지고.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뉴스 나왔어요. 실제로 4G 속도가 느려졌다고. 맞아. 근데 저도 실제로 느끼는 게 느려지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되던 게 버퍼링이 너무 심하고 KT인데.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 플레이어나 소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경험하는 UX하고 생산 제작자 축에 조금 더 많이 그 되어 있는 약간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UX에 대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생산 제작 쪽에 좀 참여하거나 의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느낄 땐 좀 둔하게, 네, 둔감하게. 비교적 둔한 것 같긴 해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둔한 쪽인 것 같긴 한데 귀찮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UX에 대해서 되게 너무 이거 불편하다 아니면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타이핑,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저장하거나 이럴 때 그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산자 경험.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소비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은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뭐 펜으로 뭐 태블릿 같은데 쓸 거냐 아니면 키보드로 칠 거냐 뭐 하는 거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뭐 또 저장을 하려면 뭐 어느 앱에다가 뭐 저장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요. 평소에 대규모적인 글을 쓸 때도 있는데 이게 좀 고도로 좀 직관적이고 섬세한 글을 쓸 때는 수기 펜을 써요. 네, 그리고 약간 조금 핵심적인 개념들 그냥 청크 단위로 빨리 그냥 대충 압축하려고 할 때는 모바일을 쓰고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나 코드적인 내용들을 좀 길게 빠르게 풀고 싶을 때는 키보드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어떨 때 불편하냐면 모두 다 그러겠지만 편했던 게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느린 인터넷 속도를 가진 분들은 불편함을 딱히 안 느끼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속도에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빠른 속도를 경험했다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불편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등산하러 갔을 때 갑자기 폰 안 터지면 막 답답하고 이런 거. 그래서 맛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함의 시작이고 이제 저희가 평소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에서 오는 불편함을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몽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생각난 사례는 제가 이제 에어팟으로 갈아타고 나서 그 전에 이어폰을 쓸 때는 이제 이어폰이 다 유선 이어폰이잖아요. 네. 그럼 그 선의 존재에서 따라오는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에어팟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선이 보이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긴 거죠. 없던 불편함이. 뭔가 이런 데서 오는 게 불편함인 것 같고 그래서 에어팟의 존재가 우리가 몰랐던 불편함을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없애준 되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 오히려 에어팟은 늘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반해 유선 이어폰은 늘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여기에서 뭐 충전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에 내가 어떤 이어폰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뭐 골라야 되거나 하면 오히려 좀 헷갈리거나 하지 않아요? 괜히 고민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에어팟 특유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만큼 또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 생긴 만큼 단점도 있고. 그걸 감수하면서 쓰는 편. 비싸니까 쓰는 편. 낸 돈이 크니까 제와 당연하죠, 가치에 부합하는 기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뭐 지금 의도한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기술을 쓰면서 불편한 거, 편한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잡함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워딩에 좀 차이를 정의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제 뭘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너무 좀 복잡하거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프리미어 프로로 동영상 편집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도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뭘 써야 될지 막 어지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잡함이라는 것과 혼란스러움이라는 게 다른 게 복잡함은 이 세상과 우리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할 도구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혼란스러움은 세상의 무언가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에 관한 거예요. 전자는 물리적인 실제에 대한 얘기고 후자는 심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써야 될 기술이 너무 많아서 이미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한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면 그거는 기술이 잘못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 바꿔서 이해하면 복잡함은 배우거나 공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고 혼란스러움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 기능 자체가 잘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잘 그거를 배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복잡하지만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막 어지럽게 사람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그거는 잘 디자인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잡성은 우리가 없앨 수 없을지라도 복잡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건 없앨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너무 많고 복잡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사용자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이제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이제 본인 방에 서재에. 너무 좋아. 제 방 보신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왔어요. 근데 나는 뭐가 어디인지 다 알아. 그 상황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다 치워. 내 방을 착착착 다 정리해줬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찾기 힘들죠. 그렇죠. 오히려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냐고 싸우는 하잖아요. 거지.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책상 자체는 복잡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서 잘 찾을 수 있으면 이거는 혼란스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본인의 안에서. 그치, 이거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주관적으로. 내 책상은 나만 쓰는 거니까 맞아, 사용자인 내가 편하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그 조종석에 가면은 버튼들이 엄청 많잖아요. 조작해야 될 게. 근데 이제 이거를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버튼들이 다 필요한 거니까 잘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차곡차곡 쓰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거는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숙련자 한정의 감정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오디오 믹서기를 봤는데 버튼이 엄청 많아. 그럼 저는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근데 숙련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은 없을 거니까 괜찮은 UI 및 UX일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하목님이 정의하신 그러니까 좀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조건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되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잘 배울 수 있는 체계가 있고 그거를 잘 배우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숙련자가 된 상황에서 잘 쓸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계산기를 쓴다고 쳐봤을 때 계산기 쓰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만 배우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공학 계산기가 또 있죠. 맞아요. 근데 공학 계산기를 쓰려고 할 때 뭐 사인이나 뭐 적분, 미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제 버튼을 다 없애고 그냥 모양은 일반 계산기처럼 생겼는데 내가 적분도 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쓰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쳐보죠. 혼란스럽네요. 그러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뭘 눌러야 되고 막 외워야 되고. 근데 버튼이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사인, 뭐 적분, 뭐 미분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착착착 누르는 방법만 익힌다면 오히려 그 공학용 계산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줄이는 기술이 된 거니까 오히려 쓰기 편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버튼은 많을지라도. 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네. 저 공학 계산기 얘기가 나와서 딱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공학 계산기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다가 성인 돼서 처음으로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매우 혼란스러움이었거든요. 네네. 버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용하게 되면 진짜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 배우기 전에 느꼈던 혼란스러움도 없애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기술을 쓴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복잡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버튼이 내가 너무 느낀 게 많으니까. 혼란성보다는 복잡성이구나. 그렇죠. 단순히 버튼이 많으니까 뭘 눌러야 할지 모르는데 조금만 익히고 나면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하몽님이 거구나. 말씀하신 혼란스러움은 배워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렇죠. 애초에 디자인이 잘못된 제품들을 한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근데 기술이 복잡한 건 이제 바꿀 수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UX 디자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당연히 애플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처럼 뭐 아이팟 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버튼 이거 휠 하나만 있어요. 딱. 아이팟. 네, 뭐 맞아요. 저희 언제 나왔죠? 중학교 때 나왔나? 아이팟 클래식 한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나왔을 거예요.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 한국에 들어온 건 좀 더 지나설 거고. 네, 맨 처음에 미국에 나온 게 초기 모델이. 조그만 거. 아니 엄청 큰 거. 아이팟. 그건 나중에 클래식.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클래식이 저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 그래요. 뭐 디자인의 그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뭐 우리 아이리버 쓰던 것보다는 버튼도 적고 아이리버. 뭐 엄청 편하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리버 진짜 사용하기 복잡한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막 외워야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그때 막 블랙베리 혹은 우리는 아니죠. 뭐 미국에서 블랙베리 모토로라. 유행했고, 네, 뭐 그런 거 엄청 유행했는데 아무 버튼 없고 빡 나왔을 때 단순하다. 뭐 이런 생각 뭐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아이팟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아이팟을 처음 디자인할 때 음. 원래 MP3라는 기계는 원래 있었잖아요. 애플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래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노래가 많이 들어가는 게 그때는 경쟁이었거든요. 뭐 256MB다, 뭐 512MB다 이러면서 뭐 몇 분짜리 곡을 뭐 몇백 개 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경쟁이었는데 애플은 거기서 경쟁을 건 게 아니고 저장을 많이 하면 뭐해?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못 찾는데 옛날에 아이리버 기억나요? 폴더에 기억나요. 들어가서 계속 조글 버튼 밑으로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래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게 스티브 잡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2번 터치 안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찾아야 된다. 라는 그런 룰이 있었대요. 아이팟을 처음 디자인할 때. 그래서 나온 게 이 휠 한 번에 여러 개를 내리는 휠이랑 아티스트, 앨범, 뭐 제목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이팟에 맞아. 보면 그게 그래서 고안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UX 측면에서. 그것도 이제 초기에 버튼을 복잡하게 쓰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선호는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팬시하고 버튼이 많고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애플 같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기업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맞는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사람이 단순한 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뭐가 있냐면 포드 사장인가? 아니면 그 포든가가 말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었으면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을 원해요라고 말했을 거다. 그런데 기업이 하는 일은 빠른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동차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자동차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서 주는 게 이제 바로 선구자 기업들의 역할인 건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좋아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몰랐는데 단순한 걸 준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팔로우하게 됐던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그거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그러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배우고 있으니까 좀만 진도를 빼볼게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 오캄이라는 분이 정의한 오캄의 면도날, 오캄의 레이저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존재는 필요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기술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한 가지로도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가능한 적은 양이 더 좋다는 거죠. 비슷한 논리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대요. 과학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가장 적은 수의 가설이나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최대한 경험적 사실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처음에 물리학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때 최대한 단순한 미래만을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미래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단순화한 세상만을 가정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신선했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과감하게 다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약간 상경 계열이나 어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장려받냐면 상상하기를 장려받거든요. 좀 더 복잡하더라도 그게 더. 근데 오히려 물리학은 그거 다 잘라내고 세상은 최대한 단순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되게 다르니까 저는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UX 디자인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버스벨 디자인도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 버스벨 생각해 보면 완전 구식인 거 있잖아요. 뭐였죠? 그 부자가 울면 정차합니다. 그렇게 네, 맞아, 써 맞아. 있고. 이거. 그게 있다가 점점 단순해지다가 최근에 나온 그 버스벨은 완전히 약간 토마토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빨간 거. 약간 터치만 살짝 하면 되는 약간 그런 거. 근데 누르는 그게, 거 자체가 쉬워졌죠. 가볍게 눌러도 되게. 근데 제 말은 그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0이 아니고 1이 되면 정차하기입니다. 요 방법은 똑같은데 구체적인 디자인 방식은 완전 다르잖아요. 단순성이랑 별개인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뻐졌다. 예뻐졌다. 그러니까 그런 버튼들에 대한 디자인은 유비쿼터스적인 시대를 알고 있구나. 이런 공감각적인 참여율을 높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같이 포괄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슐라님 말씀은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누르면은 벨이 울리는 건 똑같은데 약간 단순함과 거리가 멀게, 즉 쓸데없이 복잡하게 계속 디자인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선택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인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단순한 거를 원하기도 하지만 예쁜 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도 자세히 조금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자체를 단순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단순한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단순하기만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있는데 버튼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쓸까요?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기능이 많으면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단순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순된 그런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잡한 기술을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복잡해도 혼란스럽지 않게 같은 맥락입니다. 복잡하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세상의 상태 이런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함은 마음의 상태. 저 방금 딱 말씀하신 거에서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저 옛날에 다이얼 전화기 있잖아요. 돌리는 거요? 그건 정말 단순하잖아요. 할 수 있는 동작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돌리고 돌리는 거 말하는 거죠. 버튼이 여러 개도 아니고 그거 하나잖아요. 우리가 구동해야 하는 것. 근데 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다 해야 되나 이거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작 자체나 한계이나 많아지지. 우리가 실제로 뭔가 전화번호를 누를 때는 더 오래 걸리고 손가락도 더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 불편하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그런 걸 또 일부러 찾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컬트적인 소비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 예전에 유행했던 타자기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측면에서 좋아하는 거지 그거를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제 말은 UX라는 거를 조금 더 만약에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만 효율성으로 정의된다고 이야기하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제가 버스벨 얘기도 했지만 햅틱 이런 거 있잖아요. 햅틱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막 움직이면 지잉지잉 하는 거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햅틱이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추억의 이름이다. 아 진짜? 그냥 영어 단어예요. 근데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삼성에서 만든 햅틱이라는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UI를 적용해서 핸드폰 나왔던 거를 추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동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기기에 대한 친밀성 그리고 더 여기는 노이즈가 많은 공간이 아니고 내가 살만한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딱 달라붙는 느낌 이런 걸 줘서 되게 좋았거든요. 약간 이런 것도 UX 디자인에 포함되니까 가령. 네네네. 근데 그런 감성적인 것도 UX에 포함이 되는 게 그 애플에서 옛날에는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버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디자인돼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iOS 6 이전인데 옛날 이제 아이폰이 한참 붐을 일으킬 때쯤에 그 사파리 인터넷 브라우저 아이콘은 진짜 나침반처럼 생겼었고 전화번호부는 진짜 전화번호부처럼 생겼었는데 맞아요. iOS 7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정말 좋아하던 UX 디자인이라고 해요. 생활에 밀접한 것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거. 심플하게. 아, 그렇죠. 심플하게.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에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티브 잡스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거라는 얘기가 가장 우세하긴 하지만 미니멀리즘으로 바뀌었죠. 디자인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아도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서 친밀성을 가져가느냐도 다 UX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디자인과 대학생이 자기 이제 이미지 올리는 사이트에 아이콘을 맨날 그래서 올렸는데 애플에서 스카우트에 간. 아, 그분을 스카웃을 했어요 거기서? 네. 아, 진짜? 그래서 그 일화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자기가 되게 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를 아이콘, 우리 핸드폰 아이콘처럼 이쁘게 단순화해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로 사이트에 계속 올렸었는데 그걸 애플에서 보고 애플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단순한 아이콘 같은 거. 스카웃을 해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요. 너무 차분한 것 같아서 지금 다들 맥주를 한잔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제 신나게 뭐 좀 흥분해서 이야기할 텐데 편집되는 거지? 이걸 말하기 아니요, 시작한다고? 왜 좋은데? 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꺼내오세요. 같이 우리 마셔요.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주제가 UX 디자인이야. 술 먹더니 다 헛소리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UX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 사람의 특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은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맞아요.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조금은 변태적인 것 같기도 한 게 그 와중에서 또 복잡한 걸 또 좋아해요. 1번과 3번이 좀 대치되네요. 네, 대치되는데 약간 최소한의 그 다이나믹이 없으면 맞아. 도전 도전 없으면 욕구가 없잖아. 그럼 너무 지루해져. 약간 자극이라는 측면에서의 복잡함. 네, 뭐 난이도가 조금 있으면 오히려 더 재미를 느낀다든지. 그렇죠. 네.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을 만드는 사람, 또 UX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인간을 절대 귀찮게 하지 말게 하자. 인간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주자. 가끔은 복잡하게 만들어주자. 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간을 귀찮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안 귀찮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인간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면서 귀찮다고 느끼는 게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뭔가 일관적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기술들이 뭘까? 제가 좀 사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은행 송금 서비스 겁나 귀찮지 않아요? 그 공인인증서 풀고 뭐 들어가가지고 돈 할 거 하고 계좌번호 외워야 되지 아니면 상대방 이제 이것저것 다 했더니 보안 카드 꺼내서 27번, 16번 앞자리 뒷자리 쓰라고 하지. OTP 없으면은 뭐 보내지도 못하고 제가 또 귀찮았던 거는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그게 귀찮았다고요? 그러니까 귀찮았다기보다 이거를 두 줄을 서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두 줄을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지. 규칙을 정한 사람이. 맞아. 솔직히 두 줄을 어떻게 서겠어요. 바쁜 사람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 다 난간을 잡으세요 했던 건데 실제로는 안느님 말한 것처럼 한쪽은 좀 덜 급한 사람 그리고 한쪽은 좀 빠른 사람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안전만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이 조금 잘못 만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종의 교육의 실패 사례 중 하나죠. 그쵸? 옛날에는 한 줄 서라고도 막 캠페인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안전 문제, 말씀하신 안전 문제랑 한쪽으로만 사람이 쓰면 에스컬레이터가 기울어진다 그래요. 맞아요. 고장난대요. 한쪽만 하중이 너무 가니까. 왼쪽만 기울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또 양줄 쓰라 그러고 근데 아무도 안 쓰죠. 그게 오락가락해서 좀 더 헷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찮았던 UX, 귀찮았던 기술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를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규칙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개념을 거기 새로운 기술에다 씌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개념적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적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쓸 때 이게 스크롤 누르면 내리면 팍 내리면 빨리 내려가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맨 밑까지 내려가면 다시 튕기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관성 스크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블랙베리 뭐 이런 류의 스마트폰이 많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고안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맨 처음엔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래요. 근데 그 중에서 UX 디자인하는 한 분이 이런 관성 스크롤을 맨 처음에 제안을 했고 이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맨 처음에 아이패드를 더 먼저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게 이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를 보면은 아이패드랑 똑같이 생긴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넓은 스크린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컴퓨터의 미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관성 스크롤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그러면은 좁은 화면에서도 넓은 화면처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을 맨 처음에 만드는 시점에서 이게 긴 문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를 핸드폰에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문서에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맨날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 관성 스크롤 개념을 적용을 하면서 문서에 어디에쯤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로 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작은 화면에서도. 이래서 아이패드보다 아이폰을 먼저 낸다고 이제 결심을 바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애플 말고도 다른 폰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삼성이나 LG. 그렇죠. 이거는 모든 폰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특허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운스백이라는 특허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바운스백. 그게 최종 무효 판정이 받았고요. 왜요? 아마 2013년에 무효 판정을 받았을 거고 이 사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드로이드엔 바운스백이 없고 끝까지 밀면 동그란 원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구현이 됐었어요. 안드로이드에는 그렇게 있죠. 근데 이 특허가 무효가 되고는 이제 안드로이드에도 바운스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래서 세상에 있는 법칙을 개념적 모델로 해서 적용한 사례가 사람을 더 귀찮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규격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어떠한 규격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쓰면서도 이 규격이 똑같은 규격이 적용이 돼 있으면 덜 혼란스럽다는 거죠. 맥주를 먹어서 그런가?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나 약간 들리는 게 좀 흐려지기 시작했어. 아, 네. 잘 안 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양을 줄였어요. 약간 절제하고 있어. 근데 이 표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 애니콜 핸드폰을 써본 분은 아실 거예요. 핸드폰 제조사마다 이어폰의 단자가 달랐어요. 맞아. 충전잭도. 충전잭도 달랐고 정말 짜증났어요. 그거를 통합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죠. 저희 그때는 그게 사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귀찮은 부분이 있다면 기술이 그 귀찮은 부분을 대신해 주는 거죠. 토스나 요즘에 뭐 카카오 송금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지문, 페이스 아이디만 있어도 보안적인 거는 앱 제조사에서 다 해결해 주고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잖아요. 더 기존보다 편리해졌다. 덜 귀찮아졌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사용자의 동작을 제한해 버리는 게 사용자들을 덜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거든요. 스트레스라는 아까 단어로 처음에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동작을 제한하면 오히려 쓰기가 편해집니다. 뭐 맞아. 아까 제가 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모든 에스컬레이터가 다 한 줄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2줄짜리 2개가 있는데 한 줄짜리 3개가 있으면 그러면 안전한 것도 해결되고 빨리 갈 수 있고 아까 뭐 하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물론 돈은 더 들겠죠. 근데 맞아. 그게 뭐 정말 더 편한지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적어도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거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잘릴 것 같긴 한데 탈 때마다 하루하루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차량 2부제처럼.
넘어가요. 네. 우리가 대화가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독백하고 있어. 파이팅 하세요, 다들. 네. 자꾸 애플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유, 전 앱등이어서 지금 애플 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UX를 전면에 내세운 회사가 애플이다 보니까 맞아. 어쩔 수 가장 많이 없죠. 연상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막 공간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스터디 카페나 그러니까 도서관 대신 코워킹 스페이스 뭐 이런 것도 좋은 사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되게 좋아했고 오래 했는데 게임도 할 얘기 많죠. 네. 애드온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 어디요? 너무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애드온. 네. 애드온? 이게 게임에서 UI를 제공해 주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흔히 아는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은 왼쪽에 맵이 있고 뭐 오른쪽에 이제 뭐 이동 버튼 포함해서 행동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개조해서도 쓰지만 그걸 이제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표준처럼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특출난 UI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네, 근데 그게 이제 UX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탁월한 애들이거든요. 누가 써도 이건 정말 이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애들이 생기는데, 게임 얘기를 하면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커스터마이징을 뭐 캐릭터 수준에서 맞춘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사실 게임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요새 보면은. 맞아요. 제가 요즘은 많이 못했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튜토리얼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게임에 어떻게 몰입하게 네. 처음에 끌려오는지. 네. 처음에 너무 다양한 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제작자들은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데 그러면 들어갈 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막 배우려고 하다가 그만둬 버려.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게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완충을 어떻게 해주는지 튜토리얼 이것도 이제 해보면서 배울 수 있게끔 요거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귀찮지 않게 UX를 만드는 게 두 번째로 인간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주자. 뭐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가능하면 예쁜 걸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기술을 더 예쁘게 표현해보자. 뭐 요게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뭐 기계를 처음으로 샀어요. 뭐 세탁기를 샀어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같이 주잖아요. 근데 이 사용 설명서가 막 폰트도 제각각이고 페이지 개념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동작을 넘어가는 순서도 엄청 복잡하게 돼 있고, 아까 말한 튜토리얼처럼 그게 사용 설명서가 잘 디자인이 돼 있지 않으면 이 기계를 별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스토리도 넣으면 되게 좋던데. 맞아요. 가볍게 만화처럼? 미니게임처럼. 가볍게 미니게임처럼 거기다 스토리를 입혀주면. 그런 거 자체가 좀 더 예쁘게 사용 설명서를 꾸며서 사람이 기술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떠나서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사용할 때 잘 동작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 회사가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이 기술을 점점 쓰고 싶게 만드는지 아니면 기술을 버리고 싶게 만드는지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조사들이 AS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리를 잘해주는 걸 넘어서 수리하러 오는 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 고장나서 카센터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고쳐서 온다. 이제는 내가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갔을 때 그 가져온 사람이 약간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왔으니까. 그 기분을 어떻게 환기시켜주고 이 고쳐주는 경험을 어떻게 사용자한테 기분 좋게 경험시켜줘서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애플이 되게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요? AS나 자국에서는 잘하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한국 AS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애플 서비스 센터를 안 가고 사설업체로 많이 빠지는 게 돈도 돈이지만 애플 서비스 받으러 가신 분은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거기는 맞아요. 몇 개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을,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해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디자인적 요소로, 아름다움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핸드폰 쓰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앱의 아이콘을 색깔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보고, 아니 이렇게 하면 쓰기가 좋아?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예쁘잖아 그냥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무조건 예쁘니까요. 감성이죠, 감성. 아니 나는 지금 어떻게 화면을 쓰고 있나 해서 봤는데 정리 좀 해. 설치된 순서로 돼 있네. 저랑 똑같아요. 설치된 아. 순서대로.
저는 폴더에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나도.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용성을 뭐, 위해서. SNS는 SNS끼리 모여 있고.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폴더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색깔별로 모으거나 자신만의 감성을 넣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뭐 인스타그램도 감성적으로 운영하고 되게 예쁜 감성 사진 잘 찍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요즘에 이제 뭐 매트리얼 디자인이라 그래서 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도 결국에 비슷한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서 결국에 사람들이 쓸 때 어차피 비슷한 형태니까 오히려 고민을 덜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보면은 카카오톡의 밑에 부분에는 뭐 친구, 채팅, 뭐 메뉴, 뭐 환경 설정 이렇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바가 있는 건 똑같고 거기에 뭐 피드, 친구, 목록, 내 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구성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 그 형태네. 네네네. 밑에. 오른쪽에 바가 나열되어 있는 어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도 그러네. 쓰기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그런 게 사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이야기할 때는 약간 제가 아까 뭐 변태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복잡한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듣자마자 생각난 게 게임 업체 중에 유명한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 마이크 모하임 전 CEO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 게임 철학은 easy to run, hard to master라고 해요. 배우긴 쉽되 마스터하긴 어렵게. 아 너무 좋다. 근데 사실 그게 UX를 저는 전체를 포괄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easy to run만 하면 사실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hard to master가 있어야 여기에 좀 더 몰입하고 빠져들고 그런 요소가 있어야 좀 더 사람들이 충성도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교적 좀 귀여운 사례를 갖고 왔는데 커피를 먹을 때 사람들이 요즘에 캡슐 커피 진짜 쓰기 편하잖아요. 자판기 커피 그냥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카포트를 쓰는 사람이 있고 뭐 핸드드립 커피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그렇게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난 좀 더 전문화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요즘에는 시계 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네, 그냥 숫자만 딱 보면 되니까. 근데 약간 앤틱한 것들 중에서 되게 보기 힘든 것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가 남성 시계들은 다이얼 많은 것도 되게 많지 않나요? 시계? 네. 손목 시계에 다이얼이 여러 개. 뭐 맞아요. 크로노그래프 같은 것도 뭐 있고 문페이지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인간이 요구하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아름다운 경험을 시켜주자. 복잡한 경험도 필요하다면 시켜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UX 디자인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들이 그리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HCI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희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보도블럭을 일부 지역에 깔아놓고 길을 만들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잔디밭이고 분명히 보면은 잔디가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그냥 흙만 남아있는 맞아.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을 생각을 해보면 공원을 만든 사람은 길을 요렇게만 지나가 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의도에 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로 가면 더 편하고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워진 잔디밭을 희망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에 고객의 피드백이라는 거죠.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의.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기술에 뭔가 자부심이 있어. 뭐 공원을 만드는데 자부심이 있어. 무조건 내가 정의한 길로만 다녀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 길 사이에 뭐 연못을 놔둔다거나 바리케이트를 놔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의도한 대로 다닐 수야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사례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저는 이게 좀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아이디를 하나 열고 들어가면 4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프로필을. 네, 맞아요. 프로필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아이디는 한 사람의 계정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예전부터 그렇게 4명의 계정을 프로필을 제공하게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넷플릭스의 이제 개발자들도 이게 개념적으로 뭐 불편한 것 같다.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 내지는 뭐 사업적인 측면도 있었겠죠. 한 계정이 한 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사용자들이 불만이 너무 커진 거예요.
나는 이거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가가지고 써서 여러 개 중에 선택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거 못 고르게 돼 있냐.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이제 개인화 서비스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섞이면은 동영상을 보는 취향도 다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시 4명으로 돌려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줬다 뺏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애초에 4명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4명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줬다가 뺏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아까 에어팟이 있는데 다시 뭐 이제 유선 이어폰으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UX 측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되게 신선하네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뭐 게임을 볼 때도 있고 아이돌을 볼 때도 있고 네네. 예능 웃긴 장면들을 볼 때가 있는데 네네. 이걸 다 보니까 섞이는 거예요. 피드가. 그래서 추천 피드가? 그렇죠. 추천 피드가 섞여서 뭔가 나는 지금 게임을 보고 싶은데 게임을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피드에서. 생각해보면 넷플릭스처럼 유튜브도 나눠져 있는 유저 경험을 제공을 해주면 내가 뭐 게임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땐 게임 프로필로 들어가서 게임 관련 영상만 보고 게임 관련 영상만 큐레이션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용한 익스피리언스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세요. 저를 채용해 가세요. 들을지 뭐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들으라 그래. 플리즈라고 말했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채널에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럴까요? 네. 지금 하몽님이 가져오신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기술을 처음에 습득할 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 매뉴얼을 터득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게 되게 귀찮은 건 맞는데 그걸 귀찮아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저자가.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아까 뭐 단축키나 커스터마이징 게임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뭐 영상 편집 툴을 다루다 보면은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단축키를 배우면 이 과정이 좀 수월해질 거라는 걸 아는데 그것보다 날 이기는 게 뭐냐면 귀찮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원래 하던 걸 하는 게 편해.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편한데 머리로는 알아. 내가 저 단축키를 배우면 더 편해질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시도 자체가 저에겐 배리어인 거예요. 그쵸. 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는 게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일상생활에 되게 잘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리막길을 갈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내리막길을 걷는 것보다 슬라이드를 내려가는 걸 더 편해해요. 경사로를 내려가는 거랑 계단 내리막을 걷는 거랑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저쪽으로 경사로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 몸이 편하거나 아니면 뇌를 움직이는 걸 좀 덜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항상 선택을 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온전히 개인의 몫인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UX나 UI 디자이너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양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입장은 당연히 내 기술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 좀 더 쓰기 쉽게 만드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만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기술을 배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항상 이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단축키 배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미루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터득하세요. 뭐 진짜 배우고 싶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익숙해지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아예 그 단축키 맵 같은 걸 옆에다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우와.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붙여두는 게 어려운 거야. 귀찮고. 귀찮죠. 진짜 그럼 우리가 이제 UX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게 해주면 그 단축키를 쓸 수 있을까요? 뭐 그제 어떻게 해줘야 붙일까 그거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른 분들은 그냥 잘 쓰세요? 나만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 계속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이때 단축키 뭐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돌아가요? 단축키로? 그럼 다시 찾아봐요. 그래서 그게 머리가 아니고 손이 익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의식적으로 트라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소비자 아니면 플레이어 마인드하고
제작자나 생산자 마인드가 전적으로 다르지만 사실상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비자 모드로만 있다가 자라면서 점점 이제 생산자 모드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저도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수작업했어요. 아까 아느님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도 약간 수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친숙하고 익숙하고 습관이 들어있고. 습관이 무서워요. 맞아.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어떤 생산 제작자나 아니면 개발자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하면 많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진짜 플레이어로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사이에 그 UX 디자인에 대한 제한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용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적절히 고려해서 그것까지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귀찮은 단축키를 터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줄까? 이게 진짜 난제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능은 다른 앱에 있는 단축키를 똑같이 쓸 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죠. 외워야 될 게 없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하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배우는 거 이제 아니잖아요.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는 거고. 그러한 기능들이 오히려 없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거든요.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 무섭기도 한 게 기업이 계속 그렇게 해주다 보면 대중들은 떠먹여주는 걸 받기만 하는 아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귀찮은 걸 어거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좀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번에 나왔던 얘기지만 뭐 5회 부자 되는 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마와 아주르의 차이도 단순하고 남들이 할 만하고 쉬운 거를 했던 게 아주르고 그와 다르게 좀 남들이 안 하고 귀찮은 거를 먼저 해서 나중에 편해졌던 게 추마고 그 차이도 처음에 노력을 하고 좀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더 큰 아웃풋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내 일상은 편해지겠지만 나는 점점 더 생각을 하지 않는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조금 포인트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기술들은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구를 더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뭐 전문화된 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쉬운 기능이라도 툴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그 툴로 인해서 내가 생산해낼 무언가를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급적이면 쉽게 만드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을 툴을 익히는 데 쓰는 시간보다 그걸로 무언가를 해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쏟는 거니까 더 특정 이득이 되는 형태의 거죠. 전문화된 노동에서 해방된 만큼 다른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유연성이라든지 자유도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사실 아이폰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면 맥북으로 넘어가려다가 안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맥북은 익스플로러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거를 배우기가 귀찮아서 안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하는 말이 그거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쓸 수 있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그 귀찮음을 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UX, UI 디자이너들이 좀 그런 걸 도와주면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뭔가 하고 싶으면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도구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면 나는 더 많은 기술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용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적어도 UX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내가 만든 기술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맞아요. 정도로 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용자 경험은 무엇일까? 방금 말한 맥락이랑 좀 이어지는데 어떤 사용자 경험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말할 수 없는 거를 생산자가 줘야 된다 생각해요. 고로 답은 없다. 소비자가 낼 수 있는 답에는 진짜 쉬운 거는 혹은 진짜 좋은 거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찾아본 또 뭐 문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전하고 위대한 디자인은 사람들이 문제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낸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맥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UX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매체론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는 주제고 왜냐면 이게 정체성이랑도 되게 관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 안느님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의 문제는 우리 세계의 일상적인 상태에 대한 설계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건 좀 생태학적인 거랑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질문은 제가 느낄 때는 고향이 어떤 모습이면 제일 좋은 고향일까라는 질문이랑 약간 되게 유사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볼 이야기가 앞으로 하다 보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사람의 딱 중간에 있는 분야라서 이제 시간이 아쉽게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마디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하몽님이 이거 주제 던져주셨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난 별로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밀접하게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배웠고 되게 재밌게 주제를 풀어나가 주신 것 같아서 뭐 하몽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아무래도 개발을 하는 입장이어서 UI나 UX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까지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지 이렇게 넓은 주제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게 많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UX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약간 시각적인 미디어? 시각적인 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몸은 기억한다 약간 이런 워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걸 사용해서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좋았고요. 사실 이런 UX 디자인이 이제 단순한 거일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공간이 너무 단순화되면서 뭐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막 참여가 해체되는 특성 뭐 이런 것도 갖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워낙 좋아하는 편이고 사실 UX라는 환경을 지금 일반적으로 트렌디한 UX 환경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회의인 것 같네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개발자의 입장에 있지만 어느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뭐 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재밌었고요. 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내가 혼란스럽지 않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IM 그라운드 특집 세 번째 복잡한 세상의 UX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하몽편. 네, 하몽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안느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나 다음 주에 잠수 탈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